3단원 문자화식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게요. 문자 사용. 그럼 우리가 어떨 때 문자를 사용하나? 뭐 식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알고자 하는 것을 변수로 둘 때,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모를 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규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속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곱셈 기호를 생략할 겁니다. 앞으로 곱셈 기호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생략한다. 그러면 어떨 때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지 요거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숫자 곱하기 문자일 때. 숫자 곱하기 문자일 때 생략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 곱하기 x는 앞으로 2x 이렇게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어. 그러면 얘가 x-2가 아니라, 그럼 얘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아니라 제대로 계산을 하게 돼. 지웁시다. 아니라 앞에다가 부호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2x.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숫자가 부호,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문자, 이 순서대로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느냐 봤더니 1을 생략합니다. 근데 무조건 1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자, x 곱하기 1일 때는 얘가 1x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 1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또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부호 먼저 써주고 x. 그래서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결과에 1을 생략해서 써줍니다. 자, 세 번째. 문자는 순서대로 써주겠습니다. 근데 무슨 순서대로 쓰느냐?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 x제곱 y다. 이렇게 씁니다. 자, 네 번째 바로 갈게요. 같은 문자가 곱해질 경우에는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꼴로 씁니다. 그래서 xx면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 다섯 번째. 괄호가 있는 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괄호식 곱하기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숫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괄호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곱하기 3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느냐? 3x 플러스 y. 자, 곱하기 생략해가지고 숫자. 무조건 뭐를 기억한다? 부호, 숫자, 문자. 이 문자는 누구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그랬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나눗셈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나눗셈은 어떻게 푸느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풉니다. 그럼 나눗셈이 곱셈으로 갈 때에 뭔가가 처리해주는 게 뭐다? 역수다. 역수가 뭐였어요? 곱해서 1이 되는 수. 얘가 역수인 것이다. 이제 어떤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a 곱하기 얼마를 하면 1이 되는가? 그럼 얘는 a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곱해서 1이 되는 수기 때문에 a의 역수는 a분의 1, a분의 1 역수는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직접 풀어봅시다. 뭘 풀까요? 자,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거 풀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 괄호
곱하기 2의 역수인 2분의 1로 바꿔주면서 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럼 얘 곱하기 생략해서 숫자 먼저 2분의 1 x 플러스 y 괄호까지 꼭 해줘야겠죠. 이거 괄호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랑 달라요. 이거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식의 값 보겠습니다. 자, 식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식의 값은 식을 계산한 결과예요. 식을 계산한 결과 그게 얼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x 플러스 3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답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모르지. 그러면 x 대신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x가 2일 때라고 이렇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x 대신에 x 빼고 2를 집어넣어라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럴 때니까는 x 빼고 동급인 2를 집어넣어라. 그러고 3을 하면 얘가 7이다. 그래서 식의 값은 7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방금 뭘 했냐면은 대입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대자, 대신 대자. 얘는 들어갈 입자. 그럼 뭐야? 대신 들어간다. 대신 들어간다. 그러면 x 대신 숫자 넣고 x 대신 어떤 식을 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신 들어가서 뭔가가 처리한 띠리릭 하고 나온 것이 식의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을 꼭 알아놓고 자, 주의사항.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음수를 대입할 때 음수 대입하는 경우 어떻게 알아? 괄호 처리를 괄호를 꼭 하자. 자, 이거 예제를 x는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한다면 2 곱하기 그냥 넣지 않고 괄호를 꼭 한다. 솔직히 여기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괄호를 해줘도 되지 않지만 음수일 때에는 무조건 괄호를 해줘야 실수를 하지 않겠지. 습관적으로 나도 습관적으로 그냥 양수든 음수든 괄호를 해주는 습관을 들여놨어. 모두 처음 배울 때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쫙 풀어주면 될 거야. 자, 문제 또 하나 풀어볼까?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인데 이런 건 어떨까? 자, 동그라미 2번. x의 제곱을 한번 풀어봐라. 동그라미 2번.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한번 풀어봐라. 동그라미 3번.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뭐라고? 괄호를 해주는 습관을 길들이자. x 빼고 마이너스 2 투입 4.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며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4니까 마이너스 4. 얘는 어쩔 수 없네. 중괄호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2의 제곱이나 같지? 그럼 결과는 얼마? 4. 얘랑은 똑같은데 얘는 안 똑같네. 그지? 그래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차근히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다 예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 예. 어떤 예를 들을까? x가 마이너스 3이야. 네. 다른 값은 자, 동그라미 1번. 1번부터 왜 우리 객관식에 이런 거 나오잖아. 1번부터 5번까지 쫙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른 걸 골라보래.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음수야. 우리 주의사항.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계산을 얼마? 9구나. 자,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구나. 자, 마이너스 x 제곱은 얘가 뭐라고? 플러스 3이지? 플러스 3의 제곱은 9.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 얘가 9니까 얘는 마이너스 9. 얘는 마이너스 3. 괄호 꼭 해주고 플러스 9. 정답은 뭐다? 예, 4번이네. 4번만 값이 다릅니다. 자, 3번. 1차식을 연산해볼까?
자, 1차식을 연산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또 수학적인 용어를 조금 알고 가야 돼. 일단 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항이 무엇일까? 이렇게 나온 거지. 항이라는 것은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이 곱으로만의 포인트를 조금, 곱으로도 아니고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예를 들어 볼게. 자, 숫자 오케이, 문자 오케이, 숫자 곱하기 문자 오케이, 이런 거란 말이지. 2 마이너스 5 a ab 2ab 마이너스 2a제곱 b 이렇게 전부 다 된다는 얘기야. 물론 분수도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항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단항식이라는 거는 이 항이 하나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항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이거 자체가 1항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1항식이라고 해. 단항식이 1항식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 단자가 홀로 단자야. 항이 하나의 식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다항식은 무엇일까? 다항식은 이 다자가 많을 다자야. 많이 있는 거지. 그러면 항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러면 항이 여러 개면 몇 개부터 해요? 한 개부터. 그래서 하나의 항 이상으로 하나의 항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래서 얘는 자 따져보면 1항식, 2항식, 3항식 그럼 어디까지예요? 굉장히 많겠지. 다. 자 그러면 얘가 1항식이고 2항식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이런 거 2x 플러스 y 제곱 쉽게 말해서 더하기나 빼기가 있어도 괜찮은데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이렇게 한 개씩 덩어리 지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항식이라고 불러주고 그러면 3항식은 무엇인가 한번 해볼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하나의 항 그래서 뭐가 된다? 얘가 1, 2, 3, 3항식이 된다. 그러면 다 통틀어서 얘는 뭐가 된다? 다항식이 된다. 요거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항식 어렵지 않습니다. 개수. 개수는 무엇인가? 우리 숫자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서 이렇게 앞에 곱해진 거 있지, 이런 거. 요런 숫자를 문자라고 해. 쉽게 말할게. 쉽게. 문자 앞에 숫자.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문자 AB 앞에 곱해진 것 2. 문자 A제곱 B 앞에 곱해진 것 마이너스 2. 이런 것이 개수이다. 여기서는 개수가 1. 여기서도 개수가 1.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수. 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 예를 들어서 얘가 몇 번 곱해졌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문제에서 A가 몇 번 곱해졌냐? 2번, B는 1번. 그럼 문자가 곱해진 수니까 얘는 A는 2번, B는 1번이니까 얘는 3차. 얘는 A 1번, B 1번이니까 얘는 2차. 자, 그럼 여기서는 X는 2차, Y는 1차 이렇게. 이해됐지? 얘는 X 플러스 Y에서는 X도 1차, Y도 1차 이렇게. 그래서 얘가 Y가 2차인 항, X가 2차인 항, Y가 1차인 항, 뭐 요렇게 되겠지? 그지? 다항식의 차수 볼까?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항식의 차수는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 얘가 지금 3항식 중에서도 다항식이거든? 그러면 얘는 X를 기준으로 할 건지 Y를 기준으로 할 건지 먼저 정해야 돼. 그러면 내가 X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x를 변수로 보는 거야. 그러면 x가 가장 높은 게 몇 차야? 2차지. 그러면 이 다항식의 차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x가 1차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이 가장 높은 거, 즉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보고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그 차수를 보고 그 다항식이 몇 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2차 다항식, 얘는 1차 다항식 이렇게 되겠지. 1차식, 2차식. 오케이? 마지막으로 상수항. 얘는 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나왔어. 이거 조금 어렵다. 수로만 이루어진 항.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문제를 하나 보면 x 플러스 2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건 뭐지? 2지. 그럼 얘가 상수항이야. 그런데 자, 이것도 한번 볼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은 뭐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상수항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렵다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아까 x를 기준으로 보면 2차식이라고 했는데 자, x가 주인공인 식으로 볼 때 x가 없는 거는 1이 아니라 뭐가 되니? x가 없는 거는 y-1이지. 그러면 x에 대한 식으로 볼 때 뭐에 대한? x에 대한 x가 주인공인 x 입장에서 x만 변수인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이 상수항이 아니라 y-1이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볼까? 얘 다시 한번 쓸게. x 제곱 플러스 y-1인데 그러면 y를 주인공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 얘가 y를 주인공으로 두면 y 주인공 앞에 썼어. x제곱 마이너스 1이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고득점 문제에서는 이런 것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그러나 어느 책이든 상수항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는 요거를 염두해 두자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몇 차식이지? 몇 차식? 가장 높은 게 뭐가? 얘가 되겠지. 그러면 x가 2번 곱해진 게 가장 큰 거니까 얘는 뭐다? 2차식이다. 그러면 얘는 몇 항식이지? 항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네. 앞에 하나, 둘, 셋 있기 때문에 얘는 3항식이다. 오케이. 자, x제곱항의 개수는 뭐지? 즉 2차 항의 개수를 말할 거야. 2차 항의 개수는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면 1차 항의 개수는 뭐가 될까? 4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상수항은 뭐가 될까? 미지수가 지금 x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상수항이 되겠지. 상수항은 그냥 요거를 가려볼까? 그러니까 숫자로만 된 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2차 항의 개수에서 1차 항의 개수를 빼면 2차 항의 개수에서 1차 항의 개수를 빼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 곱하면 나누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식 곱하기 숫자 하나 풀어보고 그럼 얘를 거꾸로 한번 해볼까? 숫자 곱하기 1차식 이런 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뭐 똑같은 건데 우리 어떻게 다율이 되느냐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4x 마이너스 3y가 있고 곱하기 얼마 해볼까? 2분의 1? 얘 한번 풀어보면 자 얘는 곱하기니까는 숫자가 먼저 앞으로 가는데 상관없죠. 분배해주면 되는 거니까 4하고 2하고 약분하면서 얘는 2x 얘는 약분이 안 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y 이렇게 되겠네. 더 이상 계산이 되니 안 되니? 계산 안 되네. 끝! 왜 얘가 끝이야?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대입할 수 있는 뭐 숫자를 주지 않았잖아. 그럼 더 이상 계산 불가지. 자, 그럼 수 곱하기 1차씩. 자, 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앞에 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곱해주니까는 플러스 8. 얘도 x값이 없기 때문에 계산 끝. 요렇게. 별로 어렵지 않지? 지금 이렇게 뒤에서 곱해주고 앞에서 이렇게 곱해줬는데 이 계산한 원리가 뭐니? 계산 원리가 분배 법칙. 우리가 괄호를 풀어줄 때에는 이 분배 법칙을 아주 많이 사용하지.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 하나 더 풀어보자. 만약에 1차식 나누기 숫자가 있다면 어떨까? 나누기 숫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까? 4x-3y 나누기 2분의 1.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4x-3y 곱하기 2분의 1의 역수는 2. 그러면 분배를 또 해주게 되면 그러면 8x-6y 계산 끝. 얘가 답이 되겠지. 어렵지 않지? 덧셈 뺄셈을 한번 해보자. 1차식에 덧셈과 뺄셈. 오케이. 1차식을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또 동류항이 뭔지 우리가 또 알아야겠지? 자, 동류항이란 다 한자에서 온 거야. 동자는 같을 동자고 류자는 우리가 종류할 때 이 류자거든? 그러면 종류가 같은 항인데 무슨 종류냐 이거지. 자, 문자만 같아도 안 되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x와 x 같지.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x 불가해. 왜?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2차, 1차기 때문이지. 계산 불가. 이대로가 끝. x 플러스 y 문자가 달라. 차수는 같지만 1차인데 문자가 달라.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문자이고 같은 차수이어야 된다. 얘 뭐라고? 동시사건이야. 문자 그리고 차수가 같은 항.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자. 자, 4x 더하기 2x는 얼마가 나올까?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x가 하나, 둘, 셋, 4개 있다라는 뜻이고 얘는 x가 2개 있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를 더하면은 x가 모두 몇 개일까?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6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4x-2x를 하면 얼마지? 그럼 얘 x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근데 거기서 2개를 어떻게 했어? 지워버렸어. 그럼 나머지는 몇 개지? x가 2개만 남겠지? 그러면 얘는 2x다. 자, 그러면 얘를 x를 언제 이렇게 일일이 쓰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없나? 그랬더니 있지. 뭐를 사용한다?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뭘로 바뀌느냐? 자, x가 공통이니까 x로 묶어주게 되고 우리 숫자 문자 순서대로 4 플러스 2만 써주는 거야. 얘가 4x, 2x 되면 얘가 되지? 그럼 여기에 공통인 x를 묶어주고 나머지를 괄호로 처리해주는 것이 분배 법칙이잖아. 그러면 얘가 안에 있는 거 계산 요렇게. 그러면 얘도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공통인 것 묶어주고 숫자가 보다 4 빼기 2로 바뀔 수 있다. 숫자 계산. 그래서 2x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미지수 계산. 쉽지? 자, 괄호가 또 있는 경우 한번 볼게. 어떤 문제를 한번 볼까? 4x-3이라는 1차식이 하나 있고 2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이 하나 있어. 얘 더해볼까? 그러면 얘를 전부 다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얘는
4x-3 플러스 2x 플러스 1. 괄호 왜 풀렀니? 수학은 무조건 괄호 풀어주고 계산해야 돼. 그러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4x 다음에 동류항인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얘가 지금 자리 크로스로 바뀌었지. 지금 우리 뭐가 사용됐니? 그렇지. 교환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 교환 법칙이 사용됐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 동류항 계산을 해주면 6x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지금 우리 뭐 한 거지? 동류항 계산. 끝. 하나 더 요걸 한번 풀어볼게. 자, 얘는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얘도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었는데 얘는 마이너스인 거야. 무슨 얘기야? 주의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 괄호, 첫 번째 괄호 풀어주기. 앞에 거는 x-2 해주고, 자, 두 번째 어떻게 푼다?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곱해주고. 지금 뭐 했지? 분배 법칙.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우리 1단원의 기본적인 연산이 안 되면 이게 불가야. 자, 동류항 정리해 줍시다. x랑 마이너스 3이랑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동류항 정리가 됐지? 계산만 하면 돼. 지금 교환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쓰였다?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 이렇게 쓰였다. 계산해주면 동류항 계산 마이너스 2x. 얘는 플러스 2. 더 이상 계산 불가지? 얘가 답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여기에 뭐 사용되어진 거야? 동류항 계산이 되어졌지. 오케이? 자, 마지막 복잡한 식은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뭐가 복잡하냐 이건데, 일단 괄호가 많으면 복잡하고 분수가 있으면 복잡하고 소수가 있으면 복잡하고, 우리는 이거를 복잡한 걸로 봐. 자, 일단 복잡한 식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괄호가 있을 때 소괄호 먼저 계산하고 중괄호 계산하고 대괄호 계산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야. 이거를 어기게 되면 답이 다르게 나오거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예제 5x-1 대괄호 해주고 2x 마이너스. 자, 요런 문제가 있어. 요거를 예제를 한번 풀어주게 되면, 자, 계산 순서부터 한번 보자. 좀 길게 쓸게. 한 번에 암산으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풀어주는데, 소괄호 먼저 풀으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만 한번 풀어줄까? 복잡해도 다 적어줍시다. 5x 안 건드렸어요. 마이너스 1 안 건드렸고, 대괄호 2x 마이너스 중괄호 1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분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x. 우리가 중괄호니까 일단 중괄호 그대로 살려두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얼마지?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얘는 플러스 3x. 요게 지금 중괄호로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까지 처리해 준 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5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안 건드렸어요. 2x 안 건드렸어요. 마이너스 하니까는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는 마이너스 3x. 그럼 중괄호 다 계산했으니까 없어졌지. 대괄호만 남아있지. 자, 그렇다면 자 5x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거 전부 계산을 해주면 얼마지? 얘랑 계산해주면 3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계산을 해줄게. 마이너스 3 플러스 x.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동류항 먼저 5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얘는 6x 마이너스 4. 오케이? 얘가 답이 되겠지. 이해되지? 자, 아무리 귀찮아도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과정을 공부를 못할수록, 기초가 부족할수록 나는 자꾸 계산할 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온다 라고 하는 학생일수록 풀이 과정을 다 써주세요. 잘하면 암산이 가능한데 이 과정을 꼭 거쳐서 틀리지 않을 때에 암산을 할 수 있도록. 요거 한번 풀어볼게. 요거 답이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 자, 분모가 달라. 자, 여기서 하나. 나는 통분과 이런 연산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내려가서 통분을 다시 보고 오세요. 자,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분모가 같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공통분모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럼 한 번에 쫙 3이 6. 3이 6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줘야 되지? 2.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가 들어가면 분자에도 2 해줘야 되죠? 그러면 2 가로 열고 2x-3. 이 어디서 왔어? 3이 6이 되기 위해서 2를 곱해준 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 똑같이 해서 2가 들어온 거예요. 얘 마이너스 살려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2가 6이 되려면 3을 곱해줘야 되니까는 3 곱하기 x-2.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해줬지? 앞에 있는 요 다항식을 괄호를 해줬지. 뭔가를 곱해줄 때 다항식이면 우리가 얘를 같이 괄호를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주의사항.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하면 돼요. 6분의 그럼 얘가 뭐가 되지? 2는 4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조심 플러스 6 그러면 x끼리 계산을 하면은 6분의 4x 마이너스 3x x 자리 바꾸지 않고 그냥 해줬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0 그러니까 얘는 0 그럼 답은 뭐다? 6분의 x 아니면 6분의 1x 얘도 답이 됩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표현법이니까. 그래서 얘는 6분의 x 이렇게